내 환갑잔치는 하지 마라. 나는 혼자 지낼 거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거실에 있던 가족들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딸 지연이가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환갑잔치 계획서를 내려놓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사위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환갑은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날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 드려야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믿었던 이 남자가 지금도 저 앞에서 가식적인 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거든요. 지연이도 제 곁으로 다가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친척들도 다 연락했고 예약도 다 해놨어요. 지연아, 제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누굴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위 도연이에게는 친아들보다 더 잘해줬죠. 어젯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 이제 더는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야. 환갑잔치 같은 거 필요 없어. 가짜들과 함께 웃고 싶지 않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인지 말이에요. 도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제가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 안다. 도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장모님, 그게 무슨 가식적인 말 그만해.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이 제 자존심을 짓밟혔다는 생각이 머리끝까지 올라왔거든요. 지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연아, 너도 모르는 일이 참 많구나.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기나 하니? 가져갔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을 꺼내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 말이야. 처음엔 집 장만한다고, 그 다음엔 사업 자금이라고, 또 그 다음엔 아이 돌잔치 비용이라고 계속 가져갔어. 도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다 갚겠다고. 언제?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5년 전에도 같은 말 했잖아. 3년 전에도, 작년에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세요? 이 통장을 보세요. 통장을 펼쳐 보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십 번에 걸쳐 인출된 거액들. 총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 통장 보여줄까? 내가 몰래 내 도장 찍고 얼마나 빼갔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도연아, 이게 사실이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지연아.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회사에서 투자 실패로.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투자 실패가 아니라 도박이었잖아. 내가 카지노에서 날린 돈을 우리한테서 메꿨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도연이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든요. 아들이 도박을 한다고 친정에서도 돈을 가져갔다고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주 서준이가 제 치마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는 거예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지기도 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준아, 할머니는 안 울어.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질 거야. 제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환갑은 혼자 조용히 보낼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각자 살아가자.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들,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 도연이의 변명하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미숙,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라.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환갑을 혼자 보내겠다는 선언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선전포고였죠. 과연 저는 정말로 혼자 환갑을 보낼까요? 그리고 도연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모님, 저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10년 전 제가 도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한숨이 나와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제 남자친구 도연이에요. 딸 지연이가 수줍게 소개하던 그날 현관 앞에 서 있던 도연이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깔끔한 정장 차림새까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도연입니다. 도연이가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지연이를 키워온 저에게 딸의 남자친구라는 존재는 특별했어요. 우리 지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죠. 아이고,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우리 지연이를 좋아해 주다니. 속으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 도연이가 가져온 선물이었어요. 장모님,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에서 꺼낸 건 5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였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제가 사양하자 도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지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10년 동안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도연이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정말 감격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음식 솜씨가 예술이세요. 제 어머니도 요리를 잘하시는데 장모님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제 요리를 이렇게 칭찬해 준 적이 언제였나 싶어서요. 지연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 건 다 장모님을 닮아서예요. 정말 복받을 일하신 것 같아요. 도연이의 칭찬은 계속됐어요. 제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들이었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설거지까지 도와준다고 나선 거예요. 장모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연이랑 장모님은 쉬세요. 아니다, 아니다. 손님이 어떻게. 제가 말렸지만
도연이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자취생활 오래 해서 집안일은 다 할 줄 알아요. 정말로 설거지를 깔끔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흐뭇해졌어요. 아,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지연이를 맡겨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가 지연이에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이런 사람 어디서 찾았니? 정말 괜찮은 것 같다. 엄마, 도연이 직장도 좋아요. 대기업 과장이래요. 월급도 꽤 많이 받고 제 마음은 더욱 안정됐어요. 딸이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도연이가 집을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혹시 불편하시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 정말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정중히 건넸죠. 여기 제 연락처예요. 24시간 언제든 전화하세요. 명함을 받아든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도연아, 제가 도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장모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따뜻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요. 그날 밤 도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예의도 바르고 효자 같고 당신도 좋아했을 거야. 이제 걱정 없이 지연이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그 후 몇 달 동안 도연이의 행동은 정말 완벽했어요. 명절마다 빠지지 않고 왔고 매번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왔어요. 제 생일에는 꽃다발과 함께 고급 한정식 식사권을 선물하기도 했죠. 장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효도 많이 할게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사위를 둔 제가 너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도연이는 완벽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걸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장모님, 지연이한테는 최고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아, 지연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결혼식 날 도연이가 저에게 큰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평생 지연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연이 부탁한다. 하객들도 모두 부러워했죠. 미숙 씨, 정말 좋은 사위 만났네요. 저런 사위 어디 없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결혼 후에도 도연이의 완벽함은 계속됐어요. 신혼집이 가까워서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를 물어왔고 장복이나 무거운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장모님,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다치시면 안 돼요. 명절 때마다 용돈도 챙겨줬습니다. 어머님, 용돈 좀 드세요.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딸도 행복하고 사위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늘이 우리 지연이한테 정말 좋은 사람을 보내줬구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가 정말 순진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의심해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고마워하기만 했었죠. 도연이가 설거지를 도와줄 때, 용돈을 건넬 때, 따뜻한 말을 해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 모든 완벽함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연기였다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 더 큰 것을 빼앗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만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걸요. 과연 저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장모님 아직도 옛날 방식이야. 뭐든 직접 하려고 하지.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우연히 들은 도연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날은 추석 전날이었고 저는 부침개를 부치느라 주방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도연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명절 때마다 온갖 음식을 다 해놓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긴 해. 요즘은 다 사서 먹는 시대인데 말이야. 제 손에서 뒤집개가 떨어질 뻔했어요. 장난스럽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도연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왔던 제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뭐,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맞춰드리는 거지. 나중에 시간 되면 호텔 뷔페로 바꿔보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응, 맞아. 우리 세대랑은 생각이 다르지. 좀 답답할 때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친구들에게는 저를 답답한 장모님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침개가 타는 냄새가 났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명절 식사 때도 도연이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장모님 정말 맛있어요. 역시 장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혹시 이것도 가식적인 말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도연이의 행동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도연이가 또 다른 전화를 받는 걸 들었어요. 아, 형님.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거요? 아직 못 갚았어요. 장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 귀가 쫑긋 서졌어요. 뭘 갚지 못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장모님은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연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연아, 도연이가 혹시 어려운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던데. 아니에요, 엄마. 도연이가 뭔 일이 있겠어요. 회사에서도 잘하고 있고, 지연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는 건가요? 며칠 뒤 더욱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제게 말했거든요. 장모님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에 못 올 것 같아요. 괜찮다. 바쁘면 오지 마라. 하지만 그 다음날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연이가 어제 친구들이랑 골프 갔다고 하는데 엄마한테는 회사 일 있다고 했나 봐요? 저는 당황했어요. 왜 도연이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연아, 혹시 도연이가 요즘 뭔가 숨기는 거 없니? 글쎄요. 별로 그런 건 못 느꼈는데요. 왜요, 엄마? 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도연이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왔는데 점점 일주일에 1번, 그리고 2주에 1번. 장모님,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승진 심사도 있고 해서요. 매번 그럴듯한 핑계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도연이가 제 집에 왔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장모님 댁에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장모님,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그런데 제가 우연히 본 핸드폰 화면에는 카지노 친구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회사가 아니라 카지노 친구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아, 혹시 카지노 가는 일 있니? 아, 그건 가끔 접대로 가야 할 때가 있어서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직장 생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고민했어요. 여보, 내가 도연이를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모님,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도 될까요? 물론 곧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금을 잠시 대기해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며칠만 빌려주시면 곧 갚을 수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드디어 돈 이야기가 나왔구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제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위가 어려워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었죠. 알겠다. 내일 은행에 가서 찾아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일주일 안에 꼭 갚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제 돈이 사라지는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도연이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장모님. 일이 좀 복잡해져서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도연이는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을 뿐 돈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그 이후로 도연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는 거예요. 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예의도 전만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장모님, 이번엔 정말 급해요. 집 계약금을 내야 해서. 도연이가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첫 번째 500만 원을 빌려준 지 불과 3개월 뒤였어요. 그때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전에 빌린 돈도 갚지 않았는데 또 달라니요. 도연아, 전에 빌려준 돈은 언제 갚을 거니? 아, 그거요. 죄송해요.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한꺼번에 갚을게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도연이는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이와 손주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번엔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1,000만 원.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500만 원도 큰 돈인데 이번엔 1,000만 원이라니요. 도연아, 그 돈이 어디 있니? 나도 은퇴하고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장모님, 정말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가 꼭 갚을게요. 약속드려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딸과 손주가 길바닥에 나앉을까봐 무서웠어요. 결국 저는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돈을 내줬어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하고 꼭 갚을게요. 하지만 이번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도연이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도연이가 또 급하다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장모님 죄송한데 회사에서 긴급 자금이 필요해서 8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도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정말 급한 일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전에 빌린 1,500만 원도 안 갚았는데 또 달라고? 죄송해요, 장모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급한 일인가 싶어서요. 결국 또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건을 걸었어요. 도연아,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그리고 차용증을 써줘.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차용증에는 총 2,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평생 모아둔 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거든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제가 출금한 적이 없는데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급히 은행에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르신, 이 도장으로 계속 돈을 찾아가고 계시네요. 오늘만 세 번째예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도장을 줬다고. 은행 직원이 보여준 출금 내역을 보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제 도장으로 무려 15번이나 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거 위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많이 찾은 적이 없어요. 도장이 정확히 일치해서 혹시 가족분 중에 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도연이었어요. 도연이가 제 도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 문서 작업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맡겨준 적이 있었어요. 총 얼마나 나갔나요? 6개월 동안. 대략 9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차용증에 적힌 2,300만 원에 몰래 가져간 900만 원까지 총 3,2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멍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제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빼간다니. 그날 밤 저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너 내 도장 가지고 돈 찾아간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장모님, 그게 솔직히 말해. 내가 내 돈 훔쳐간 거니? 훔쳐간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해서 곧 갚으려고 했는데. 급해서? 급하면 훔쳐도 되는 거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죄송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내가 가져간 돈이 총 얼마인지 알기나 하니? 3,200만 원이야. 그렇게 많이.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모르고 가져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믿었던 도연이가 실제로는 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지연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지연아, 도연이가 엄마 돈을 훔쳐갔어.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은행 가서 확인해봐. 내 남편이 엄마 도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빼갔는지.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도연이가 정말 그랬다고요? 차용증도 있어. 총 3,200만 원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그날 밤 지연이가 도연이와 큰 싸움을 한 모양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도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지연아, 도연이가 인정했어요. 정말 엄마 돈을 가져갔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지만 사라진 돈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당할 수 있었을까 싶어서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사위라고 믿고 의지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의 본색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장모님, 손주 보고 싶으시죠? 그럼 저희를 도와주셔야 해요. 손주 서준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 도연이가 제게 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손주를 볼모로 삼겠다는 건가 싶었죠. 무슨 뜻이니 그게? 돌잔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요즘 돌잔치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제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간 일로 따졌을 때 도연이는 한동안 저를 피했어요. 지연이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죠. 그런데 손주 돌잔치를 핑계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드는데? 호텔에서 하면 최소 2천만 원은 들어요. 서준이 첫 돌잔치인데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손주 이야기를 끼워 넣어서 제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연아, 너 진짜 뻔뻔하구나. 엄마 돈 훔쳐놓고 또 달라고? 그때 도연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서준이 돌잔치 안 하면 되죠. 그게 무슨... 그리고 앞으로는 서준이 자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끼리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손주를 못 보게 하겠다는 협박이었거든요. 도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장모님께서 저희를 도둑이라고 하시니까 서준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아빠를 나쁘게 보신다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도연이가 맞나 싶었어요. 내가 실제로 내 돈을 가져갔잖아. 그게 도둑질 아니면 뭐니? 저는 빌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허락도 없이 도장 훔쳐서 빼간 게 빌린 거라고?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장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싫다고 하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손주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너 정말 그럴 거니? 저도 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모님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손주를 못 본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도연이가 돌잔치 비용 달라고 하면서 안 주면 서준이 못 보게 하겠다고 하던데? 엄마, 미안해요. 도연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지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가 돈을 안 주면 손주를 못 봐야 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서준이 돌잔치는 해야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는 실망했어요. 딸마저 도연이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더욱 치받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서준이를 보러 갔는데 도연이가 일부러 서준이를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지연아, 서준이는 어디 갔니? 아빠가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갔어요. 언제 돌아오는데? 글쎄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던데요. 저는 알았어요. 도연이가 일부러 저와 서준이가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요. 그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갈 때마다 서준이는 없었어요.
어린이집에 갔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갔다고 하거나. 지연아, 도연이가 일부러 그러는 거니? 아니에요, 엄마. 우연의 일치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가 의도적으로 저와 손주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요. 일주일 뒤 도연이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장모님, 서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돌잔치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너 정말 이럴 거니? 손주를 볼모로 삼아서? 볼모로 삼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돌잔치 비용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저는 분했어요. 하지만 손주를 못 보는 건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얼마면 되는 거니? 2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호텔 대관료랑 음식값, 선물비까지. 또다시 거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알겠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 알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을 건네면서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일까 싶어서요. 돌잔치 당일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호텔이 아니라 작은 식당에서 소규모로 치렀더라고요. 비용은 기껏해야 300만 원 정도 들었을 것 같았어요. 도연아, 2천만 원은 어디에 썼니?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서준이 옷이랑 선물이랑. 거짓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돌잔치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도연이에게 빼앗긴 돈이 총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었어요. 여러 사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아세요? 손주 하나 보려고 이렇게 당하고 있다니. 며칠 뒤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서준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서준이가 폐렴이 될 뻔해서 큰 병원에 입원해야 해요. 얼마나 드는데? 500만 원 정도. 보험이 안 되는 치료라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이 감기 치료에 500만 원이 들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또 돈을 줬어요. 혹시라도 정말 서준이가 아플까 봐서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도연이가 계속 손주를 핑계로 저를 협박할 거라는 거리요. 그리고 저는 손주 때문에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리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울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손주를 못 보게 한다는데. 그렇다고 계속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뒤돌아보니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준아, 넌 어떡해?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다고 엄마랑 싸워요. 할머니 돈 가져가지 말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지연이도 알고 있었구나. 도연이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서준이의 다음 말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아빠한테 안 당하게요. 5살 손주가 저를 지켜주겠다니. 제가 얼마나 한심한 할머니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여보, 이제 더는 호구처럼 살지 않을 거야. 환갑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그날은 도연이가 또다시 돈을 달라고 전화를 걸어온 날이었거든요. 장모님, 서준이가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해요. 입학금이 좀 많이 들어서. 또 시작이었어요. 이번에는 손주 교육비 명목이었죠. 얼마나 드는데? 1,000만 원 정도요. 요즘 좋은 유치원은 다 이 정도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아, 너 정신 차려. 5살 애가 무슨 1,000만 원짜리 유치원을 가니?
장모님, 교육 투자는 일찍 해야. 그만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호구로 보이니? 그 순간 도연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서준이는 정말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사 갈 생각도 있거든요. 이사? 네, 지방으로요. 장모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의심하고 계시는데 같은 동네에 살기가 못합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손주를 못 보게 되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제가 중얼거린 말이에요. 여보, 나 정말 바보였어. 손주 보고 싶은 마음만 앞서서 저런 놈한테 계속 당하고,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겠어. 그때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위 새끼가 나쁜 거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물론 환청이었겠지만 저는 남편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도연이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방법을 말이에요. 먼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정리했어요. 도연이가 알고 있는 계좌는 모두 해지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장도 다시 만들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고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아들놈이 돈을 훔쳐가서요. 이제 못 가져가게 하려고요. 아, 그런 일이. 요즘 그런 일이 많아서 저희도 조심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나한테서 더 이상 돈 바라지 마. 장모님, 갑자기 무슨. 은행 계좌도 다 바꿨고 도장도 새로 만들었어. 이제는 한 푼도 못 가져가. 전화 너머로 도연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서준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 못 보면 못 보는 거야. 더 이상 협박하지 마. 장모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정말로 서준이를 못 보게 됐거든요. 일주일째, 이주일째. 도연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연이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도연이가 정말 화났나 봐요. 서준이 할머니 집 못 가게 해요.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잘못했니? 글쎄요. 도연이 말로는 엄마가 너무 심하다고 하던데요. 저는 실망했어요. 딸도 제 편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서준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서준아, 저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할머니, 왜 안 와요? 서준이가 기다렸는데 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서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그때 뒤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아, 이리 와. 도연이가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서준이 데리고 가겠습니다. 도연아, 잠깐만. 죄송하지만 할 말 없어요. 서준아, 빨리 와. 서준이가 울면서 제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할머니, 또 봐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또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손주를 못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뭘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딸 지연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환갑잔치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연아, 엄마가 이미 말했잖아. 환갑잔치는 안 해. 왜요?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연아, 엄마가 60년을 살면서 누굴 위해 살았는지 생각해봐. 이제는 진짜 엄마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만 환갑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 가짜들이랑 같이 웃고 싶지 않아. 그때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도연이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제가 잘못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처음엔 도연이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요.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 그날 밤 지연이가 돌아간 후 저는 확신했어요. 환갑을 혼자 보내겠다는 결심이 옳다는 걸요. 며칠 뒤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수가 환갑잔치 언제 하니? 준비할 게 있으면 도와줄게. 언니 환갑잔치는 안 해요. 뭐? 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환갑인데. 저는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제 결정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환갑잔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환갑 전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미숙 6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 아무도 너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환갑 당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마음이 편했어요. 오후에 지연이가 서준이와 함께 왔어요. 도연이는 없었죠.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서준이가 꽃을 건네줬어요. 고마워, 서준아. 엄마, 정말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그래, 이게 좋아.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혼자 환갑을 보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거든요. 더 이상 가식적인 축하 인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도연이 같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할 거야. 60년 늦었지만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게. 그것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혼자 보낸 지 일주일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도연이의 어머니 박영자 씨였어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늦게 연락드려서 도연이 일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떤 일인데요? 며칠 전에 알게 됐는데 도연이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째.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되니까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통장에서 몰래 빼가고 제 도장까지 훔쳐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천만 원. 저는 말을 잃었어요. 도연이가 저한테서 가져간 돈도 5천만 원이 넘는데 자신의 어머니한테까지 4천만 원을. 사돈어른, 혹시 댁에서도 돈 문제가 있었나요? 도연이가 자꾸 장모님한테 돈 빌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저희도 비슷해요. 5천만 원 넘게 가져갔어요. 어머, 정말요? 그럼 총 1억 가까이.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가 양쪽 집에서 거의 1억 원을 가져간 거였으니까요. 사돈 어른께서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카지노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가 빚을 못 갚고 있다고. 그래서 추궁해 봤더니 실토하더라고요.
사돈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회사 접대로 가끔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년째 중독 수준으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끊겠다고 약속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몇 번 속았거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도연이가 저한테서 가져간 모든 돈이 도박으로 날아간 거였어요. 사돈, 제 딸 지연이는 아나요? 도연이가 도박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도연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거든요. 도연이의 갑작스러운 돈 요구, 몰래 제 도장을 사용한 일, 손주를 볼모로 삼은 협박, 모든 게 도박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엄마랑 급히 만나자. 왜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일로 할 말이 있어. 서준이는 빼고 나만 와. 카페에서 만난 지연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이상해요. 지연아,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도연이가 도박을 하고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어제 도연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도연이가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있다고.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는 도박 같은 거 안 해요. 지연아, 도연이가 엄마한테서 가져간 돈 5천만 원, 친정에서 가져간 돈 4천만 원, 다 도박으로 날린 거야.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도연이가 정말 도박을? 응, 친정 어머니가 직접 확인했대. 카지노에서 연락도 왔고, 그 순간 지연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 지연아, 너 잘못 아니야. 엄마도 몰랐어. 그날 저녁 지연이가 도연이와 큰 싸움을 했나 봐요. 밤늦게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도연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뭐라고 하더라? 3년 전부터 카지노를 다녔대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다고. 빚을 갚으려고 더 큰 돈을 걸었는데 계속 잃었다고 해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훔쳐간 거구나. 네. 정말 미안하다고 치료받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연이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게 발각됐어요. 횡령 혐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대요. 제가 알던 완벽한 사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도박 중독자의 횡령범까지. 그 다음 주에는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채업체에서 도연이를 찾아와서 집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도연이 어디 있어? 돈 안 갚고 도망 다니냐? 지연이가 무서워서 서준이와 함께 제 집으로 피해왔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서준이도 울고, 얼마나 빚이 있다고 그러더라. 2천만 원. 사채라서 이자가 엄청 높아졌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의 1억 원을 도박으로 날리고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니. 그날 밤 도연이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전에 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니?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치료받겠어요. 다시는 도박 안 하겠어요. 내가 한 짓이 도박만이니? 횡령의 사기에. 이게 다 뭐니?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도연아, 이제 그만하자. 지연이랑 이혼해. 장모님, 내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이혼이 답이야. 그 순간 지연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하겠어요. 도연이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지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돼요. 더 이상은 못 믿겠어요. 그렇게 도연이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 그 나쁜 놈 본색이 다 드러났어. 우리 지연이도 정신을 차렸고 10년 동안 완벽한 사위라고 믿었던 도연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혼 절차가 끝난 지 한 달 뒤, 딸과 손주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에요. 5살 손주가 저를 지켜주겠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 된 거죠. 지연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이혼의 상처도 있었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죠? 도연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활했던 거지. 그래도 엄마가 의심하실 때 제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연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라는 독이 빠지고 나니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다워진 거예요. 먼저 지연이가 달라졌어요. 도연이랑 살 때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랜만에 제가 요리할게요. 너 요리할 줄 알았니? 도연이가 맛없다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좋아해요. 지연이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얼마나 위축되어 살았는지를요. 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는 아빠 눈치를 보느라 조용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놀이터 가요. 그래, 가자. 손주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한 달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가 취업을 한 거예요. 엄마 붙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정말? 지연아? 네, 결혼 전에 회계 업무했던 경력이 도움이 됐어요. 월급도 나쁘지 않고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1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지내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셔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아,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기뻤어요. 여보, 우리 딸이 정말 씩씩해졌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뒤에는 뜻밖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도연이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도연이가 정말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그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나 보네. 그리고 제가 빌려준 돈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 달 뒤 정말로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도연 올림. 편지도 함께 왔어요. 읽어보니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연아, 돈은 받되 다시 만날 생각은 하지 마. 네, 엄마.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먼저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예뻐졌어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정말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전에는 도연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 만나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었어요. 미숙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네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6개월 뒤 더욱 기쁜 일이 생겼어요.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학교 가기 싫어요. 왜? 할머니랑 떨어져 있기 싫어서요. 서준아,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재밌어.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입학식 날 지연이와 함께 서준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어요. 다른 가정들을 보니 대부분 엄마 아빠가 함께 왔더라고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서준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하지만 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더 행복해요. 아빠 없어도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를요. 1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긴 거예요.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볼까요? 어떤 사람인데? 회계사무소 고객 중에 한 분이세요. 이혼한 지 3년 됐고 아이는 없고 정말 좋은 분이래요.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 속은 경험이 있어서요. 지연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네, 알아요. 충분히 알아보고. 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안심했어요. 도연이처럼 과도하게 완벽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진솔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수입니다. 예의는 바르되 과하지 않았고 서준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서준아, 삼촌이야. 반가워. 서준이도 금세 친해졌어요. 몇 개월 동안 지켜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편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엄마, 민수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도연이랑 있을 때처럼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됐다. 내가 편하면 엄마도 좋아. 그해 겨울, 지연이와 민수 씨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이번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서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새 아빠도 좋지만 할머니가 최고예요. 서준아,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여보, 고마워.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어.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어. 지금 제 나이 62세.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됐지만 오히려 더 행복해요. 매일 아침 서준이가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뽀뽀해주고 지연이가 출근하면서 엄마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해줘요. 새 사위 민수 씨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제가 환갑을 혼자 보내겠다고 선언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정말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가짜를 버려야 진짜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도연이처럼 겉으로만 완벽한 사람을 걸러내고 나니까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6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도 살 줄 알게 됐어요. 어제 서준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진짜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워도 결국 진짜 가족이 곁에 있어 줄 거예요.